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5화 삼국사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의 취지는 삼국사기 좀 알자! 삼국사기 하면서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편이고요. 삼국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부식이 4대 사관인지 아닌지는 판별하지 않습니다. 4대 사관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김부식이 삼국사관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읽을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김부식은 관심 두지 않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만 얻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들에서 신라흉노설이라든가 대륙신라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삼국사기의 자료를 더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1대는 혁거세 거서관인데요. 박씨이고요. 13세에 서나벌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신라가 안 나옵니다. 한참 동안 안 나옵니다. 지금의 국호는 서나벌입니다. 이 서나벌이 있기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었다. 기원전 70년경에 육촌, 알천의 양산촌, 돌산의 고호촌, 취산의 진지촌, 무산의 대수촌, 금산의 가리촌, 명활산의 고야촌 촌장들이 나정에서 우물에서 알을 발견하고 거기서 깨어난 아이가 13년이 지나서 서나벌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천만 천 넷가고요. 나머지는 돌산, 취산, 무산, 금산, 명활산 산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한 마을은 천 넷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외인들이 침범했다가 덕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갔다. 침략 미수죠. 기원전 39년에 변안을 복속시켰다. 기원전 28년에 낭랑이 침범했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있는 걸 보고 여기는 도가 있는 나라니 우리가 부끄럽다. 도망가자. 역시 침범 미수에 그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낭랑인들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낭랑이 만약에 한나라라면 한나라가 침범했다라고 해야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평안도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평안도군이든 황해도군이든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낭랑은 한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별도의 낭랑국임을 저는 이걸로 알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기원전 34년, 28년, 26년 일시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양자강에 있다면 왜나 변안이나 낭랑도 양자강 부근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갖다가 꿰어 맞추기도 하는데 왜나 변안이나 낭랑이 양자강 부근 근처에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년에 궁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식 관측 기록이 가능했다는 것은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비상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궁도 없는데 천문 관측이 있다. 이거는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기원전 20년 혁거세가 호공을 마한에 보냈다.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었다. 진안과 변안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공물을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의가 이와 같은가? 호공이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일어나서 혁거세와 아령부인입니다. 인사가 다 잘 다스려지고 천시가 순조로워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공경하고 겸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진안의 유민으로부터 변안, 낭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음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기원전 39년에 변안이 복속했다고 했는데 기원전 20년 그러니까 19년이 지나가서 마한왕이 따진다는 거예요. 기원전 20년에 마한왕이 19년 전에 망한 변안의 조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년에 공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꾸짖었다고 하니까 박역거세가 변안을 복속시키고 기원전 25년까지 공물을 보냈다라고도 추론이 가능하지만 너무 꿰맞추기 해석이고 또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해인데요. 혁거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방남해고 거서관이라는 칭호 대신 차차웅이라는 칭호를 썼다고 하는데 무당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원후 4년에 낭낭이 공격을 했다. 이때가 혁거세가 죽은 때이기 때문에 왕이 죽어서 이웃나라가 와서 침범했다. 역시 낭낭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낭낭군이 아니라 낭낭국. 낭낭군이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거기는 그냥 낭낭국이다. 예맥 쪽의 낭낭국이다. 낭낭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석탈의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남해가 탈해를 사위 삼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원후 14년에 외인이 노략을 했고 그 외인을 막는 틈을 타서 낭낭인들이 또 쳐들어왔지만 유성이 떨어지자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후 19년에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인장을 얻어 나라에 바쳤다라고 나오는데요. 밭을 갈다가 얻었다는 것은 주웠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지도는 삼국사기에 근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안을 이은 서나벌이라는 나라 북쪽에 예왕이 있고 마치 삼국지 옥쇄처럼 예왕자를 찬탈하고 그 옥쇄의 행방이 이리저리 가다가 궁중 사람이 들고 도망가다가 잃어버리고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나벌 위에 예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가 유리인데요. 역시 박유리고요. 이 남해의 사위인 석탈해와 이 남해의 아들인 박유리가 왕자리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임금이라는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돼서 박유리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이사금 5년에 AD 28년인데요. 내정을 열심히 해서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 위문하고 늙고 병들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부양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즐겁고 편안했다.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었다. 이것이 노래 가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도솔가는 기원후 28년이고요. 우리가 아는 고구려 유리명왕의 황조가는 기원전 17세기입니다. 노래와 시조로서 다룰 수 있나는 모르겠지만 황조가가 먼저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리이사금 9년에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하사하였다. 이 육부는 진안의 육부였죠. 진안의 육부에서 혁거세 거서관을 추대했었고요. 이 육부에서 양산부는 양부로 고쳤고 성은 이씨, 고허부는 사량부로 고쳤고 성은 최씨, 대수부는 점량부 또는 모량부라고 하였으며 성은 손씨, 간진부는 본피부로 고쳤으며 성은 정씨, 가리부는 한기부로 고쳤으며 성은 배씨, 명활부는 습비부로 고쳤으며 성은 설씨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또 이 유리이사금 때 17등급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아찬, 일갈찬, 사찬, 급벌찬, 대나마, 나마, 대사, 소사, 길사, 대오, 소, 조이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가배라는 길쌈 대회를 해서 8월 15일 날 노래와 춤과 여러 가지 행사를 즐겼으며 이때 진편에서 춤추며 탄식하는 소리로 회소라고 해서 이 노래가 슬프고도 맑아 뒷날 회소곡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리이사금 때 기원후 36년경에 낭낭이 타산성을 점령해 버렸고요. 기원후 37년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낭낭을 멸망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낭낭에서 5,000명이 투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원후 40년에 화려연 불레연에서 기병이 침범했는데 맥국이 곡하 서쪽에서 요격을 했습니다. 이 맥국에 대해서는 낭낭이 멸망했기 때문에 고구려 세력이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학에서는 춘천 맥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낭낭이 멸망하고 고구려가 내려와서 혹은 고구려의 세력 일부가 내려와서 도와줬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4대는 탈해 이사금입니다. 남해의 사위죠.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이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으로 천리밖에 있다. 탈해의 출생도 알이고요. 그 알을 보물과 함께 상자에 싸서 바다에 띄어보냈는데
그게 금관가야에 도착을 했다가 무시당하고 다시 지난 아진포 혁거세 때 그 알이 도착해서 여러분이 아이가 있어서 키웠고 그 아이가 탈해라는 것입니다. 혁거세 39년에 이 아이가 왔다고 했는데 혁거세 39년은 기원전 19년입니다. 그런데 이 탈해가 기원후 57년에 즉위했고 그때가 62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원전 6년생입니다. 그럼 또 이게 안 맞죠? 기원전 19년에 발견된 아이가 기원전 6년생이라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삼국사기 불신론이 나오는 건데 곰이 사람이 된다든가 알에서 사람이 나온다든가 그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도가 안 맞는 것도 이런 선상에서 놓으면 되지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책을 보지 말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석탈의 2년 기원후 58년에 호공이라는 사람을 대보로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보라는 자리는 국무총리 자리 이벌찬에 해당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이대 남해 차차웅 때 자기가 임명이 됐던 적이 있는 그런 자리를 호공에게 왕이 되면서 넘겨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원후 59년에 외국과 친교를 맺었고 기원후 61년에 마한장수 맹소가 보암성과 더불어서 투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편을 보면 온조 27년 이때가 기원후 9년입니다. 기원후 9년에 마한이 마침내 멸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기원후 9년에 마한이 멸망했는데 기원후 61년에 마한장수 맹소와 보감성이 투항을 했다는 것은 마한 출신 장수 맹소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마한과 저 마한이 다른 건지 아니면 멸망한 마한은 일부인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는 구분되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불신론자들이 있는 거죠. 탈해 이사금 기원후 63년에 백제가 낭자곡성을 확장시켰고요. 64년에는 백제가 와산성, 구양성을 침략했습니다. 백제 2대왕 다로왕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원후 65년 이때 바로 흰다기우는 나무 위에 금빛 상자 안에 아이 알지가 나타납니다. 김알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기원후 67년에는 순정이라는 사람을 최고관직인 이벌찬으로 임명을 했고 이 대보관직이 없어졌는지 공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원후 70년 백제가 침범을 했다고 나오고요. 기원후 73년 외인 목출도에 침범을 하니 각간 우호를 보냈는데 우호가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각간도 이벌찬과 동급이라고 합니다. 외인은 꾸준히 침범하고 낭낭하고 마한은 침범하다 끝나고 이제 백제로 바뀌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알아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기원후 74년 백제가 와서 약탈하고 75년 백제가 와산성을 점령하고 76년 백제로부터 와산성을 다시 빼앗고 77년 아찬 길문이 가야에게 황산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제 가야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이 탈해 이사금부터 국호를 계림이라고 바꿉니다. 5대 파사 이사금인데요. 파사 이사금은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다. 혹은 유리아우 나로의 아들이라고 한다. 왕비는 김씨 사성부인이다. 석탈의 시절 기원후 65년에 알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파사 이사금이 즉위한 해는 80년이에요. 그렇다면 알지의 나이는 15살이라는 겁니다. 김알지가 15살인 시절에 김씨라는 사성부인이 파사 이사금의 부인이다. 사성부인이 김씨라는 게 틀렸거나 김알지 이전에 김씨가 이미 존재했거나 혹은 신라 흉노설을 억지로 꽤 맞추자면 기원후 65년에 김알지가 상자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사실상 김씨 세력이 이 계림에 진출한 연도다. 그렇게 꽤 맞추면 얘기가 되죠. 이주한 흉노의 김씨 세력의 여인을 왕비 삼아
박씨 세력이 다시 석씨 세력으로부터 왕권을 뺏었다라는 소설이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기록은 파사이사금 5년에 고타 군주가 푸른색 소를 바쳤다. 이것도 제 관심을 끌기는 했으나 제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파사이사금 때 기원후 85년 백제가 침범했다. 기원후 94년 가야가 마두성을 포위했다. 96년 가야가 습격했다. 이제 백제 가야가 많이 나오죠. 파사이사금 22년, 이때가 기원후 101년이거든요. 성을 쌓고 이를 월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왕이 월성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이 월성 이전에는 기원전 37년에 혁거세가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하였다. 그 이전에는 금성, 기원후 101년 이후에는 월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파사이사금 23년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음집벌국과 실질곡국이 국경 문제로 다투다가 계림왕 파사이사금에게 와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왕 금관국 수로왕이 나이가 많고 아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여 그를 불러와 물었다. 수로가 의견을 내어 다투던 땅을 음집벌국에 주도록 하였다. 이에 파사이사금은 육부로 하여금 수로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도록 하였고 5부는 모두 2찬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국무총리급이죠. 오직 한 기부만, 이 6부 중에 한 기부라는 곳만 지위가 낮은 자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장차관급을 보냈다는 얘기 같아요. 수로가 노하여 그의종 타마리를 시켜 한 기부의 우두머리 보제를 죽이고 돌아갔다. 보제의 종이 도망하여 음집벌주 타추간 집에 의탁하였다. 파사이사금이 사람을 보내 그 종을 찾았으나 음집벌주의 타추가 돌려보내지 않았다. 파사이사금이 노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음집벌국을 공격하니 그 우두머리가 자기의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 압독 두 나라 왕이 항복했다. 결국 결론적으로 계림국의 음집벌국과 실질곡국과 압독이라는 세 나라가 다 항복을 한 이런 결과로 파사이사금만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원후 106년에는 가야 정보를 명하였다 나오고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08년에는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정벌했다 해서 이 파사이사금은 대략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6개 정도의 나라를 통합한 그런 군주로 볼 수가 있죠. 6대 지마이사금인데요. 기원후 115년 가야가 약탈하자 공격하러 갔는데 황산화에서 포위를 당해서 도망쳐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후 116년에 가야를 공격했다고 하고요. 121년에 웨인이 침범을 했고 122년에 웨인과 강화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분위기가 가야와 외로 넘어갔죠. 이후 기원후 125년에 말갈이 등장합니다. 말갈이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백제의 구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 봐서 백제하고는 다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원후 134년 왕이 부모하는데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일성이사금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일성이사금은 3대 유리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유리의 큰아들 일성, 작은아들 파사, 그의 아들 지마, 일성의 아들 아달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즉위 연도를 보면 조카가 134년에 죽고 그때 즉위해서 조카보다 2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성이사금 시절에도 137년 말갈이 공격해 들어왔고요. 말갈과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죠.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138년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139년 말갈이 장령을 공격했다. 그리고 위에 고타군주의 푸른 소와 더불어서 저의 관심을 끈 건 바로 이 기원후 143년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 형혹, 이게 화성이랍니다. 범했다. 전성,
토성, 이게 무슨 말인가 조사를 좀 해봤고 그 설명은 바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146년 압독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이 압독은 위쪽에 파사 이사금이 정벌한 6국 중에 하나죠. 음집벌국, 칠직곡국, 그 다음에 압독이 항복해 왔다고 해서 그 압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사를 풀어서 평정하고 남은 무리들은 남쪽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그럼 압독은 중부나 북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154년 왕이 붕어했다. 여기까지가 삼국사기 1편입니다. 8대부터는 2편에 해당되고요. 1편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성이사금 10년에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는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화성은 남쪽을 상징하고 토성은 중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기원은 기원전 1세기에 편찬된 사마천의 사기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형옥은 남방을 상징하고 화가 되며 여름을 주관하고 날짜로는 병정에 배합한다. 화성이 형옥이면 남쪽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전성은 중앙을 상징하고 토가 되며 계하를 주관하고 날짜로는 무기에 배합한다. 토성이 전성이면 중앙이 되는 거죠. 남쪽에서 중앙을 침범했다라는 것을 형옥범 전성이라고 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절들이 사실 많았어요.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 얘기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이 뭐냐? 별자리의 구역입니다. 별자리 하나만 아니라 별자리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어느 지역,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북극성을 포함한 곳이 자미원이고요. 그 왼쪽과 아래쪽에 별자리 단체들이 천시원과 태미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세종대왕 때 천문학자 이순지가 편찬한 천문설명서 천문류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천문류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미원 아래 입구문이 넓게 열려 있으면 병난이 발생하고, 자미원에 달이나 목성이 침범하면 사람이 죽고, 자미원에 금성이나 수성이 머물면 세상이 바뀌고, 자미원에 화성이 머물면 임금의 지위를 잃고, 이런 등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천문류초의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을 신뢰한다는 게 아닙니다. 김부식이 이런 별자리 코드를 알고 삼국사기를 썼다면 그 삼국사기를 보는 우리는 이게 그 얘기구나, 별자리가 침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난이 발생했다는 얘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천문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런 별자리 이야기를 빌어서 썼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쭉 찾아보니까 혁거세 9년에는 왕량성좌의 혜성이 나타났다. 혁거세 14년에는 삼성성좌의 혜성이 나타났다. 혁거세 54년에는 혜성이 하고성좌에 나타났다. 저도 별자리는 잘 모르지만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은 별자리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근데 뭔가 북두칠성 같은 단일한 성자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북두칠성에 혜성이 나타났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자미원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수십 개거든요. 거기에 혜성이 나타나는 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건지, 끝에 나타나는 건지, 관통했다는 건지, 왼쪽에 나타났다는 건지, 오른쪽에 나타났다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삼원이 아닌 이런 성좌는 실제 관측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책이나 해설서가 나오면 대조해 볼 수 있겠고요. 남해 차차홍 20년에 금성이 태미 성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 책 그대로 해석하면 금성이 태미원에 침범한 것은 병난이 궁궐 안에서 있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 게 21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고 하고 왕이 붕어했다고 나옵니다. 즉 해석으로 본다면 20년에 병난이 궁궐 안에서 있었고 21년에 왕이 붕어했다라는 게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유리이사금 31년 자미성자의 혜성이 나타났다. 자미원의 혜성 침범은 이민족의 임금이 중국의 임금이 됨이라는 뜻이랍니다. 맞죠? 저는 이것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우연히 맞은 거에 제가 속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코드를 쓴 건지는 또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리왕 다음에 석탈해, 즉 박씨에서 석씨로 바뀌죠. 석씨가 이민족이죠. 이민족의 임금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유리 31년에 자미원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3년 뒤에 탈해에게 선양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31년부터 석탈해가 국척 신분의 재상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탈해 이사금 때는 천선 성좌로 3원이 아니라 해석이 없습니다. 5대 파사 이사금 6년에는 객성이 자미 성좌에 들어갔다. 자미원의 객성이 침범한 것은 신하가 정권을 찬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그 다음 왕인 지마 이사금은 파사 이사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마 이사금은 아들이 없어서 그의 큰아버지인 일성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년간 지배한 지마 이사금이 아들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다 죽였을까요? 김부식이 지마 이사금이 정권을 찬탈한 것을 객성이 자미성좌에 들어갔다라고 역사서에 남긴 거라 하면 이 지마 이사금의 아들들이 지마가 죽을 때 다 숙청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성 이사금,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 이것은 기원 후 143년에 무슨 역사적 사실이 있나를 보면 좋겠지만 계림의 남방에서 중앙을 침범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성 이사금 16년 혜성이 천시원에 나타났다. 천시원에 혜성이 머무르면 곡식이 귀하게 되고 나가면 호걸이 병사를 일으키며 시장을 옮기고 도읍을 옮기게 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성 이사금은 그 후 5년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레가 있었고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고 비가 내리지 않다가 겨우 비가 내렸고 우박이 내렸고 궁궐 대문에 불이 났고 안 좋은 일만 5년간 있다가 왕이 죽은 걸로 봐서 천시원이 혜성에 나타난 이후는 쇠락의 길만 걸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과 삼국유사 등등까지 다른 자료를 추후 비교 분석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본다면 무슨 별자리 이것은 관측으로 판단이 되지만 삼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우회적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남해 차차홍 20년에 금성이 태미원에 든다는 것은 병난인데 21년에 남해 차차홍이 붕어하고요. 유리이사금 31년에 자미성자의 혜성이 드는 것은 이민족이 임금이 된다는 것인데 유리이사금 다음이 박씨가 아닌 석씨, 석탈해. 파사이사금 6년 객성이 자미성자에 드는 것은 신하의 반란인데 다음 왕 지마이사금은 아들이 없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성이사금 16년에 혜성이 천시원에 나타나는 것은 곡식이 귀하게 되고 도읍을 옮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후 재난이 이어진 점은 맞으나 도읍이 옮긴 건 없어요. 역사적으로 도읍을 옮긴 건이 밝혀진다면 진짜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신라본기 1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선화벌과 계림이라고 되어 있고 신라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라본기 1을 봤을 때 대륙 신라설은 주변국과 예와 외와 낭랑 이런 공격으로 볼 때 양자강에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한나라의 침공이 아닌 낭랑의 침공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낭랑군은 없거나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고 거기에는 낭랑국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나라의 지방이 나를 침공한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외가 침공을 한다고 하지 외의 한 지방인 규수가 침공한다거나 뭐 대마도가 나를 침공한다고는 안 하죠. 그냥 외가 침공한다고 하죠. 낭랑이 한나라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한나라가 침범한다고 썼어야 됐다는 겁니다. 신라 흉노설도 아직 기말지가 전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이사금의 부인 중에 김씨가 있는데 기말지 세력이 외척으로 시작했다라는
억지 추정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뭐 이런 것처럼 별 몇 개가 있는 별자리가 아닌 별이 100개, 200개 되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에 혜성이나 객성이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천문 기록이 아니라 천문류초의 해석처럼 국가에 일어나는 일을 별을 빗대어 간접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에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거 있는데 도장깨기 TV가 놓쳤다 이런 거를 댓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삼국사기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고구려본기까지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